자, 오늘은 삼국지 위지의 환이진서위로전입니다. 환이진서위로전. 환계 진군 진교 서선 위진 노육입니다. 환이진서위로전. 이 맞겠네. 자, 먼저 환계입니다. 환계. 야! 야! 뭐하고 있어, 양파? 새벽부터 지랄이야. 자, 환계입니다. 환계. 환계는 자가 백서이고 장사군 임상현 사람이다. 장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형주죠, 그죠? 여기가 남군이고 옛날 남군이고 장사는 여기. 여기네. 이렇게 남쪽이 있으나? 여기가 장사군입니다. 야! 깽만 칠래 잡고 이리와. 오락으로 오지도 않고. 자, 군에 임용되어 공조가 되었다. 태수 손견은 옛날에 이제 손견이 장사에 있을 때 얘기인가 보네요. 손견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자, 환계를 효렴으로 천거하고 상서랑으로 제수했다. 환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침 손견이 유표를 공격하다가 전사했는데, 이 얘기는 아시죠, 그죠? 그 반동탁 그 전쟁 끝나고 다들 이제 돌아가다가 손견이 이제 유표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죽은 사건이죠. 돌아간 이유일 거야. 돌아갈 때가 아니라 연희에선 돌아갈 때였나? 자, 아무튼 전사했는데 환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표를 만나 손견의 시신을 청했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오지 읽다 보면 나오겠죠. 자, 유표는 그의 의기에 감동해 환계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후에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자, 원소하고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답니다. 대치하고 있을 때 유표는 형주를 인솔해 원소에 호응했다. 환계는 장사태수 장선에게 권했다. 큰일을 거행하면서 도의의 근본을 두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제나라 환공은 제후를 통솔해 주나라를 받들었고, 및 진나라 문공은 숙대를 추방해 주왕을 영접했습니다. 주나라 왕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원소는 이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유목은 이에 호응하고 있는데, 유목이라는 거는 형주목 유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방법입니다. 태수께서 반드시 공로를 세워 정의를 밝히고 행복을 보전하며 화를 멀리하시려고 한다면 그와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합하는 게 정세상 맞죠? 자, 장선이 말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향하면 괜찮겠습니까? 환기가 대답했다. 류분이 헌터는 비록 세력은 약하지만 의로움에 기대어 병사를 일으켜 위험에 빠진 조정을 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상의 명을 받들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니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군을 이끌고 세강을 보존하면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서 안에서 호응한다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형남에 있는 내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은 아마 요 세강이겠죠. 아마도 정세장군이니까 그런 것 같네. 자, 장선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장사군과 옆에 세군의 인솔에 유표에게 항거하고 사자를 보내 요 조조를 만났다. 이때부터 형남 사군이 이제 유표하고 척을 내기 시작했나 보네요. 원래는 아마 유표 세력권이었을 텐데. 형남 사군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장사군, 계양군, 영릉군, 그 다음에 무릉군, 요 네 군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마 이 네 군이지 싶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식이 짧아서. 자, 사자를 보내 조조를 만났다. 조조는 매우 기뻐했다. 이때 마침 원소와 조조가 전투를 계속했으므로 조조의 군대는 남쪽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당연하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조조가 이제 올 수가 없었겠지. 항복했다 그러더라도. 요즘처럼 이제 그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그래서 유표는 급히 장선을 공격했고 장선은 병도로 죽었다. 성이 함락되자 유표가 장사를 함락시켰답니다. 자, 다시 남쪽으로 하죠. 유표가
여기 있는 장사를 함락시켰답니다. 환계는 스스로 몸을 숨겼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표는 그를 종사 죄주로 임명하고 그의 처의 여동생 채 씨를 그에게 시집 보내라고 생각했다. 환기는 스스로 이미 결혼했다고 설명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일을 기회로 병을 핑계삼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장선이네. 조조는 형주를 평정한 후 환계가 장선을 위해 계책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달리 보고는 불러서 승상연 주부로 임명하고 조군 태수로 승진시켰다.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호분 중랑장과 실랑이 되었다. 조군은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옛날 조나라. 대충 이 근처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겠죠?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후분 중랑전과 실랑이 되었다. 당시 태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임치후 조식이 총애를 받았다. 환계는 조비의 덕이 높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나이가 더 많으므로 응당 태자가 되어야 한다고 자주 진술했다. 공개석상에서 충원하고 은밀하게 권하며 앞뒤 맥락이 지극히 간절했다. 모계와 서혁은 강직하며 교우관계가 적고 서조연, 정의의 미움을 받았다. 정의는 조식파죠. 자주 조조에게 이 두 사람의 단점을 말했는데 환계가 도와 생명을 온전히 보존했다. 그가 시세에 순응하고 정의에 의지하며, 여기서 정의는 이제 위의 정의가 아니고 저스티스요. 어려움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았다. 승진에서 상서로 임명되었고 관리 선발을 관장했다. 조인이 관우에게 포위되자 조조는 서왕을 파견해 그를 구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자, 관우가 한번 날뛰었던 곳대입니다. 대략 전장이 요쯤 되죠. 여기가 양양입니다. 조조는 친히 남정하려고 했지만 남정하려고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신하들은 모두 말했다. 네가 빨리 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패할 것이다. 한계만이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조인 등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분연터가 대답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는 또 물었다. 너는 두 사람 조인과 전상이 힘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아니. 환계는 질문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친히 가려고 하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적이 너무 많고 서왕 등의 형세가 불리한 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환계가 말했다. 지금 조인 등은 겹겹이 포위 속에 있으며 죽음을 맹세해 대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먼 곳으로부터 위세를 떨치십시오. 무릇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심 죽을 각오로 싸울 생각이 들려면 밖으로부터 강력한 원조가 있어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육군을 인솔하여 여력을 나타내시고는 무엇 때문에 실패를 걱정해 친히 가려 하십니까? 조조가 그 말을 칭찬하고 군대를 인솔해 마피에 주둔하자 적은 곧 철수했다. 그러지 않았죠 물론. 서왕이 결국 서왕이 결국 관우를 이겼지. 자,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환계는 승진의 상서령이 되고 고향정후로 봉해지고 시중관직이 더해졌다. 환계가 병에 걸리자 조비가 친히 방문해 살펴보고 말했다. 나는 6척의 고아를 경에게 부탁하고 6척 고아라는 거는 성년이 되지 못한 조예를 얘기하는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 자기 이제 고명 대신으로 조의 고명 대신으로 이제 환계를 부탁하려고 했다는 모양이죠. 자, 천하의 중임을 그 경에게 위탁하려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안정향으로 바꿔 봉했고 시급을 600고 주었으며 환계 세 아들에게 관내후의 자기를 주었다. 환우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었으므로 봉하지 않았는데 병사하자 또 관내후로 추승했다. 후에 환계가 위독하게 되자 사자를 보내 태상으로 임명했다. 환계가 죽자 조비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으며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환가가 자귀를 계승했다. 환계의 동생 환찬을 산기시랑으로 임명하고 관내후의 자기를 주었다. 환기는 승천정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평연간에 아간태수로서 동관에서 오나라와 싸웠는데 군대가 패배에 전사했다. 시호를 장후라고 했다. 아들 환익이 자기를 이었다.
가평연간의 아간테스로서 이제 동관에서 오느라고 싸웠다는 거는 아마도 제갈각이 동관에서 싸웠던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가평연간이 그게 맞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동관은 요 근처 어디거든요. 여기가 시상이고, 시상 여기가 여강이고, 동관 여기네요. 네, 요수구 근처에 여기가 동관입니다. 여기가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보죠. 여기까지가 황계고요. 그 다음은 진군입니다. 진군. 구풍관인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진군은 자가 장문이고 영천군 허창현 사람이다. 영천군 허창현. 영천이 어딜까요? 여기가 영천입니다. 여기 이 주민이 영천이고, 여기가 허현인데 나중에 이제 조비에 대해 이르러서 이제 허창이라고 개명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허현입니다. 허형. 그냥 허입니다. 허 이름이 옛날 허나라. 자, 진구는 자가 장문이고 허청의 사람이다. 조부 진식, 부친 진기, 숙부 진심은 모두 이름이 높았다. 진군이 어렸을 때부터 진식은 항상 그의 재능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종족의 부로들에게, 부로라는 거는 이제 연장자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노나라 사람 공용은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오만했다. 나이는 진기와 진군의 중간이었으며 먼저 진기와 교우를 맺고 후에 진군과 사귀었다. 뭐 섹스했던 모양이죠. 자, 진기를 위해 절까지 하며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나게 되었다. 유비는 예주자사로 임명된 후 진군을 불러 별가로 삼았다. 요때 유비가 예주자사로 임명된 거는 진짜로 예주를 통솔한 게 아니라 그냥 명목상으로 이제 예주자사라고 해서 조조한테 잡혀 있었던 거죠. 예주는 이제 요 지역을 보통 우리가 예주라고 얘기합니다. 요 근처 지역. 자, 예주자 임명된 후 진군을 불러 별가로 삼았다. 이때 도겸이 병사했으므로 서주에서는 유비를 환영했다. 유비가 서주로 가려 하는데 진군이 충고의 말을 했다. 원술은 아직도 세력이 매우 강대하므로 지금 동쪽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원술은 회남에 있었죠. 회남 지역, 요 지역에 이제 원술이 있었죠. 여포가 만일 장군의 뒤를 습격한다면 장군은 설령 서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군이 말한 대로 했죠. 자, 그래서 유비가 서주로 갔고, 서주에서 이제 여포가 유비 뒤통수를 쳐서 유비를 조지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이제 유비는 원술하고 싸우고 있었고, 뭐 그렇게 됐었지. 자, 그러나 유비는 결국 서주로 갔고 원술과 충돌했다. 여포는 과연 합의를 습격하고 병사를 보내 원술을 도와 유비의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진군은 무죄로 천거되었고 자현의 영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진기를 따라 서주로 피난갔다. 여포가 패하자 조조는 진군을 불러 사공 서조연 속으로 삼았다. 자, 이제 조조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아간 사람 왕무와 하비 사람 주규를 천거하자 조조는 그들을 부리려고 했다. 진군이 봉한 교지를 돌려보내고 왕무와 주규는 도덕을 일그러뜨린 인물이므로 최후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조는 듣지 않았다. 후에 왕무하고 주규가 이제 유부녀였나 보죠. 자, 후에 왕무와 주규는 모두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처형되었고 조조는 진군에게 사과했다. 진군은 광릉의 진교와 단양의 대건을 천거했고 조조는 그들을 모두 임용했다. 후에 오나라 사람이 모반하자 대건은 충의를 다해 난리 속에서 죽었고 진교는 병신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진군이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 찬, 장평의 영을 역임했고 다 지명입니다. 지명.
부친이 죽은 후 관직을 떠났다. 후에 사도연으로 임명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전거되었고 치서시 어사가 되었으며 참승상 군사로 전임되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 어사중승으로 승진했다. 당시 조조는 육형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육형이라는 거는요, 고기육자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면 팔을 자르거나 손을 자르거나 아니면 양파의 털을 뽑거나 그런 것들을 육형이라 그러는데, 한동안 이게 폐지됐던 모양입니다. 정확히 예전에 한번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 폐지된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때쯤에서 육형을 다시 또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열전에서 나오죠 이게. 자, 어떻게 하면 도리를 아는 군자와 고금의 일에 통달한 사람을 얻어 그러하여금 이 일을 판단하게 하겠는가. 옛날 홍려 진기가 사형에 어짐건의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사중승 진구는 부친의 의론을 펼 수 있느냐. 진구는 답했다. 잠깐만요. 담배도 안 피는데. 자, 신의 부친 진기는 한나라 때 육형을 폐지하고 태형을 증가시킨 것은 본래 어질고 측은한 마음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죽은 사람은 더욱 많아졌으므로 명의상으로만 가볍지 실질적으로는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 때 폐지했나 보네요. 명의상으로만 가볍고 가벼우면 범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무거우면 백성을 상하게 합니다. 서에서 말하기를 5가지 형벌을 신중히 실행해야만 강함과 부드러움과 정직함의 3가지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에서는 코를 베고 발꿈치를 자르며 발을 자르는 법은 정치를 보조하고 교화를 도우며 악을 징계하고 살인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당한 손비는 마릉에서 제나라 사람들을 몰살시켰죠. 과연 여기 맞다. 또한 사람을 죽인 이가 죽음으로 갚는 것은 고대의 제도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한 이의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고대 형벌을 시행해 음탕한 사람은 궁형을 실시하는 방으로 넘기고 궁형은 이제 고자 만드는 거. 도둑은 그 발을 베어버린다면 음탕하고 방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넘어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3,000항의 형벌을 모두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몇 가지는 지금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니 응당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한나라의 법률에도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죄는 인자함에 미칠 여지가 없었지만 그 나머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육형으로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처형하는 것이 살리는 것과 충분히 바꿀 만한 것입니다. 지금 곤장을 쳐서 죽이는 형법을 사람을 죽이지 않는 형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부분적인 몸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것입니다. 진구는 이제 육형을 부활시키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뭐가 엄청 안 좋네. 당시 종묘와 진군의 논의는 같았으며 왕랑과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형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조는 종묘와 진군의 말에 매우 찬동했지만 군사행동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해 잠시 보류했다. 진군은 시중을 옮겼고 승상의 동서조연을 통솔했다. 조정에서는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평소 명분과 도의가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게 하지 않았다. 조비가 태자가 되었을 때 그를 매우 존경해 교유의 예로서 대하였고 항상 감탄하며 말했다. 나에게 안회가 있은 후로부터, 안회라는 건 여기서 진군을 의미한답니다. 문인들이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한다.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진군을 창부정후로 봉하고 상서로 바꾸어 임명하였다. 자, 구품관인법의 제정은 진군이 건의한 것이다. 구품관인법이라는 것은요, 인재 선발 시에 사람의 품성을 9가지로 구분해서 임용하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자,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상서보기하로 승진했고 시중의 관직을 더했으며 상서령으로 바뀌어 임명되었고 나아가 영향후로 봉해졌다. 조비는 손권을 정벌하고 광릉에 이르러 진군을 파견해 중령군을 겸임하도록 했다. 손권을 정벌했을까? 실패한 원정 아닌가? 광릉이 어디냐면은 이 근처일 텐데. 여기면 여기. 광릉. 예, 광릉이 여기입니다. 옛날엔 이 지역이 다 그거 아니었나? 땅이 아니었을걸요? 해안선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바다 쪽으로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지금하고 좀 달라요. 훨씬 더 요 안쪽이었습니다. 해안선이. 자, 아무튼 자, 조비는 돌아올 때 진분을 잠깐만요. 조비는 돌아올 때 진군을 가절도독 수군으로 삼았다. 가절도독 수군. 가절도 아닌데 가절도독 수군. 이게 맞겠네. 가절도독 수군. 자, 허창으로 돌아오자 진군을 전군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중호군을 겸하게 했으며 상서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조비의 명세가 위독하였을 때 진군과 조진, 사마이 등은 함께 조비가 남긴 조서를 받아 조정을 보필했다. 조회가 즉위한 후 진군은 영음후로 봉해졌으며 시급 500호를 더해 이전 곳과 합쳐 1300호가 되었으며 정동 대장군 조효, 중군 대장군 조진, 무군 대장군 사마이와 함께 관부를 설치했다. 오래지 않아 사공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상서일을 관장했다. 당시 조회가 막 정치를 맡았는데 진군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잠깐만요. 시에서 주문왕을 본받으면 천하의 모든 나라가 복종할 것이다 라고 했고, 먼저 한 일을 예로서 대한 연후에 형제를 대하면 집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도를 실시하기 시작해 교화가 천하의 두루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안 말기의 동란 이래로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백성들은 왕교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데, 왕교라는 건 왕의 가르침, 그 쇠함이 너무나 심하니 걱정입니다. 폐하는 응당 위나라의 용성을 만나 2조의 사업을 계승해야 하며 천하 사람들은 안정된 정치를 갈망하므로 오직 덕치를 숭상하고 교화를 시행하며 백성들을 구휼해야만 백성들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대체로 신하들은 줏대 없이 따르고 옳고 그름을 서로 은폐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만일 신하들끼리 화목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되는 당이 있을 것이고, 원수가 되는 당이 있으면 비난과 칭찬의 근거가 없어지며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렵게 되므로 엄격히 막아 이런 현상의 근원을 단절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태와 연관입니다. 조진은 표를 올려 촉을 토벌해야 한다고 몇 차례 진언하고 야곡으로부터 공격해 들어갔다. 위나라가 누굽니까? 제갈량만 위나라를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위나라에서도 몇 번 이제 한두 번 정도 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아니고요. 요게 자오도, 요게 낙곡, 그리고 야곡이 요거네요. 그죠? 오장원에서부터 여기 장간 서쪽 끝에 오장원에서부터 쭉 밑으로 들어가서 위나라가 공격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길이 여러 개 있어요. 옛날부터 쓰던 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길이 더 생겼겠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길들. 지금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겠지. 자, 진군이 다시 상소를 올렸다. 태조께서 이전에 양평으로 가서 장로를 공격해. 양평이라는 거는 한중 땅입니다. 여기가 여기 한정이죠, 그죠? 한중 어딘가가 양평인데, 남정, 표충, 당국, 아무튼 어디입니다.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네. 여기 양평이네요. 양평으로부터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마 조조가 갔던 길이 이쪽인가? 진짜로 갔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했겠지.
자, 장로를 공격해 콩과 보리를 많이 거두고 군량미를 보충했지만 장로는 함락되지 않았고 식량도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식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야국의 지세는 험난하므로 나아가고 물러나기 어렵고 군량미를 운송하게 되면 반드시 적에게 약탈당할 것이고 사병들을 요충지에 오랫동안 조둔시키면 싸움에 참가하는 병사는 감수할 것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에는 진군의 의견을 들었다. 조진이 또 표를 올려 좌우도로부터 족을 공격하려 했는데 진군은 또다시 표를 올려 시행하기가 편하지 않다고 하고 아울러 군사를 다루는 계책을 말했다. 야구구로의 야구구로의 공격은 그 진군이 반대해서 무산됐고 이번엔 좌우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답니다. 조조는 조서를 내려 진군의 의견을 조진에게 주었고 조진은 그의 건의에 따라 시행했다. 마침 며칠 동안 장맛비가 내렸는데 좌우도로는 갔네요. 결국 진군은 또다시 조서를 내려 응당 조진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에는 그 의견을 따랐다. 후에 조의 딸 조숙이 병으로 죽자 시호를 평원의 공주로 추증했다. 진군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진군도 상소 엄청 많네요. 진군이 싫어지고 있다. 자, 인간 수명의 길고 짧음은 운명으로 결정되고 삶과 죽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인은 예법을 제정해 어떤 때는 상례를 융성하게 하고 어떤 때는 상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그 중도를 추구하려 했습니다. 공자 부모의 묘는 방이 있는데 방이라는 건 지명이겠죠. 꾸미지 않아 매우 검소하고 연릉계자라는 거는 오나라의 개찰이죠. 개찰. 요거는 사기방송에 오태백세가를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연릉계자는 제나라에 있는데 그의 아들은 오히려 영과 박 사이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혼령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성인의 거동은 천지와 부합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고 위대한 덕이 있는 사람의 거동은 예의와 제도를 넘지 않기에 사람들의 사표가 됩니다. 아이가 8살이 안 되어 죽으면 예의를 갖추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1살도 채 못 되어 죽었는데 성인의 예로서 그를 보내고 게다가 상복을 만들어 조정이 입고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조수객인가 보네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딸이 너무 일찍 죽었나 보네. 자, 폐하께서는 또 몸소 가시어 묘를 시찰하고 친히 길제사에 임하셨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손해가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을 제거하고 단지 모든 신하들이 죽은 공주를 장사진에 보내는 것을 따르며 장례에 직접 참가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백성의 지극한 소망입니다. 폐하께서 마피로 행차하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허창으로 하셨기 때문에 두 궁의 아래위가 모두 함께 동쪽으로 왔고 조정의 대소신료 중에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편리한 곳으로 궁궐을 옮기려고 한 것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무슨 까닭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길하고 흉함은 천명에 의해 결정되고 재앙과 복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옮겨서 편안함을 구하려고 하지만 또한 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반드시 멸망을 피옮겨야만 했다면 금용성 서쪽 궁궐과 맹진 별궁을 깨끗이 수리해 모두 잠시 분별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궁궐을 들어 전력을 고달프게 하지 않고 누의 농사처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적지에서 이 일을 들으면 국가에 큰 상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번거롭게 소비되는 바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훌륭한 선비나 어진 사람은 성함과 세락을 만나고 편안함과 위태함에 처했을 때 도를 따르고 천명을 믿음으로 집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라 기풍을 바꾸며 도료하는 감이 없습니다. 하물며 폐하께서는 만국의 군주이니 폐하가 안정되면 천하가 편안하고 폐하가 흔들리면 천하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행동은 조용하면서 그쳐야지 어찌 가볍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회는 듣지 않았다. 이게 조회가 자기 딸이 어려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얘를 좀 심하게 갖추니까 진군이 이제 너 그 오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청룡연간 궁궐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동원되어 농사지을 시기를 이뤘다. 진군이 상소에 말했다.
오임금은 요하순의 성대한 시기를 계승하고도 오히려 꾸미지 않은 궁전에 살았으며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전란이 있은 이후로 백성들의 수가 지극히 적어 한나라 문제와 경제 때에 비교하면 당시의 큰 한 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가 삼국시대 참상을 예를 들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위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나라 때의 한 군의 인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과장이겠지. 설마 이랬겠어요, 그죠? 확실히 이제 그 인구가 많이 줄긴 했는데 몇 천만에서 이제 몇 백만 단위로 줄었다 강행하는데 집계되지 않은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를 아마 감안해야겠죠. 네,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게다가 변방의 일이 있어서 장수와 병사들이 수고로운데 만일 물난리나 기근에 근심이 있게 된다면 나라에서 커다란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와 촉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은 불안합니다. 응당 그들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 틈을 타서 병사들을 조련시키고 농업을 권장해 적의 진입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긴급한 일을 벌이고 먼저 궁궐을 짓고 있으니 신은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공공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아마 청룡연간이니까 제갈량이 죽은 직후일 거예요. 조예는 이제 즉위하고 나서 내내 제갈량 때문에 고생했었으니까 제갈량 죽고 나서 아마 좀 풀어져서 궁궐을 짓고 이제 잘 살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장사 어떻게 적에 대응하겠습니까? 이전에 유비가 성도로부터 백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많이 버려 대량의 인력을 소비하자 태조께서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지금 나라 가운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국력을 약하게 하는 것 역시 오와 촉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위의 기틀이니 오직 폐하께서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조회가 대답변했다. 왕된 자의 궁실 또한 왕업과 함께 서야 합니다. 적이 멸망한 이후에는 단지 이미 완성한 가업만을 지킬 뿐인데 어찌 다시 부역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의 임무는 소화의 큰 계책처럼 하는 것이다. 자, 진군은 또 상소했습니다. 옛날 한나라 고조는 단지 항우와 천하를 다투었는데 항우는 멸망하고 궁실은 타버렸기 때문에 소화가 무고와 태창을 지을 것을 건의했던 것이며 이런 것들은 모두 긴급히 필요한 것들이었음에도 이름이 야한 유방은 그것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두 적은 평정되지 않았으니 옛날과 똑같이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미지 않는 이가 없는데 더구나 천자에 이르러서는 그 욕망을 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고를 부수려고 하니 부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설치하려 하니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창고인가요 이게? 궁궐인가? 자, 나중에는 그것을 만일 반드시 궁궐을 지어야만 한다면 궁궐이겠네요. 맥락상 진실로 그거네. 부고궁 태창궁 아마 그거겠네. 진실로 신하들의 말에 꺾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마음을 돌려서 신하들에게 맺히는 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나라 명제가 덕양전을 세우려고 하자 종리의가 상소에 중단할 것이고 했는데 명제는 즉시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후에 덕양전을 지으려고 했고 공전이 완성되자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리가 상서 자리에 있었다면 이 공전은 지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릇 왕된 사람이 어찌 신하 한 명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하는 폐하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없으니 종리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리해서 조예는 역사를 줄였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줄였단 말이죠. 당초 조조가 다스릴 적에 유이는 동생이 위풍과 반역을 도모한 것을 연루되어 죄가 사형에 당했다. 이 얘기는 앞에 이제 바로 앞 열전에 나와 있죠. 그 열전 이름이 뭐냐면은 왕위 이유 부전입니다. 요거를 보세요. 자, 사형에 당했다. 진구는 조조에게 이에 대해 말했고 조조는 대답했다. 유이는 명신입니다. 나 또한 그를 사면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이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유이는 진군에게 감사했다. 진군이 말했다. 대체로 형벌에 대한 논의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지혜로운 군주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군은 도량이 크고 거동이 오만하지 않으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아 죽겠네 정말 가래 때문에. 잠깐만요. 자, 청룡 4년입니다. 235년.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진태가 자결이었다. 그 초상화 이상한 진태. 조예는 진군의 공덕을 추모하고 진군의 시급을 분할해 아들 중 하나를 열으로 봉했다. 진태는 자가 현백이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태 이야기군요. 간유도 나오겠네. 자 청룡연간입니다. 산기시랑을 제조받았다. 정시연간입니다. 유격 장군으로 옮기고 병주자사가 되며 진위 장군을 더하고 사지절 호흉노 종랑장이 되어 흉노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달랬는데 매우 위엄과 은혜가 있었다. 병주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병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기주. 니는 안 적어 뭐예요? 잠이나 자요 잠이나. 수도의 귀인들은 대부분 보물과 재화를 진태에게 기탁하고 노비를 사려고 했는데 진태는 이것을 모두 벽에 걸어놓고 봉인조차 뜯어보지 않았다. 뇌물 안 받았다 그런 말이지. 그러다 중앙의 부름을 받아 상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모두 돌려보냈다. 왜 앉아요 근데? 가평초입니다. 가평연간초. 곽회를 대신해 옹주자사가 되었으며 분위장군을 더했다. 자, 곽회를 대신해 옹주는 장안 근처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옹주고요. 여기가 양주죠. 잠이 와나요? 그럼 이거나 들어요. 이거 들으면 잠 올걸? 자, 총나라 대장군 강유가 병사들을 이끌고 국산의 의지에 두 개 성을 쌓고 아문장 구한과 이음을 보내 성을 지키도록 했으며 강족과 호족의 인지를 모두 위나라의 여러 군을 모아 위나라의 여러 군을 침범했다. 자, 강유가 국산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국성이 어딜까? 국성이라는 곳이 여긴데 여기가 국산인 것 같네요. 제갈량은 항상 이제 장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요 지역으로 왔어요. 요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중에서 기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오장원으로 올라가거나 그랬었었는데 애초에 강유의 경우에는 국산으로 왔다는 거는 농소하고 남한 지역하고 천수를 모두 다 조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죠. 그죠? 기산이 어디냐면은 기산이 여기거든요. 여기 기산이거든. 근데 왜 제갈량은 기산으로 갔는데 왜 강유는 국산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뭔가 좀 전략적인 의미가 컸나?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아니야. 그때는 옹주가 변방이었어. 자, 근데 그랬답니다. 국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서장군 곽회와 진태가 적을 제어할 방법을 상의하던 중 진태가 말했다. 혹시나 국산 다른 데 있는 거 아이가? 개촉 당하는 거 아님? 나 여기 하나밖에 없네. 다행이네. 옛날에 내가 기산을 여기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이거 기산이라 착각해가지고 내가 개촉 당한 적이 한번 있었지. 다행히도 이번엔 아닌 것 같네. 자 그렇답니다. 자 국성은 진태가 말했다. 국성은 비록 견고하지만 총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험난함으로 반드시 군량미를 수송해야 합니다. 강족은 강유를 두려워해 부역을 징발하였으니 반드시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포위해서 뺏는다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그들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구원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길이 험준에 병사를 나아가게 할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곽해는 진태의 계책을 듣고 따르기로 하고 진태에게 토초코군, 서질과 남한태수 등의 등을 인솔하고 병사를 나아가게 해서 그들을 포위해서 운송로와 성밖의 수로를 끊게 했다.
자, 촉군이 국성에 포위됐습니다. 구한 등이 도전했으나 위나라 군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성안의 장수와 병사들은 곤공했고 식량을 나누어 배급하고 눈을 모아서 식수로 삼으며 시간을 끌었다. 강유는 구원하러와 우두산으로부터 나와 진태와 대치했다. 우두산은 여기입니다. 답중에서 나왔나 보네요. 아, 강유가 참 답중에서 이제 둔전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답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제 국성으로 왔던 모양이네. 그런 모양이네요. 그 제갈량은 한중에서 출발해서 항상 이제 기산으로 왔는데 강유가 제갈량처럼 총사령관의 지위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답중에서 이렇게 왔던 모양이네. 그게 맞겠네. 자, 아무튼 모양 그랬다고 합니다. 진태가 말했다. 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두산을 끊으면 강유는 돌아갈 길이 없으므로 우리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각자 보루를 견고하게 지키고 적과 싸우지 말도록 하며 사자를 파견해 곽해에게 진언하고 사신은 남쪽으로부터 백수를 건너 물을 따라 동쪽으로 가 곽해로 하여금 우두산으로 달려가 적의 퇴로를 끊게 하려 했다. 백수가 이거야? 백수가 요건가? 이와 같이 하면 강유를 취하고 구한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곽해는 그의 칭략을 칭찬하고 군사들의 인솔에 백수로 진군했다. 자, 곽해는 여기 백수로 들어왔습니다. 가맹관이죠. 강유는 두려워 군사를 끌고 도주했고 구한 등은 고립되었는데도 구원군이 없자 모두 투항했다. 곽해가 세상을 떠나자 진태가 곽해를 대신해 정서장군이 되었고 가절, 도독, 옹양 제군사가 되었다. 이듬해 옹주자사 왕경이 진태에게 강유와 화우패가 세갈래길로 기산, 서경, 금성으로 향해 병사를 위시로 나아가게 하고 양주의 군사로 하여금 포한에 이르게 하고 토촉 호군을 기산으로 향하여 저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기산은 여기죠. 기산은 보자. 여기입니다. 여기 노성 옆에 있는 여기가 기산이고요. 위나라 군대는 사람 군대였겠지. 그 다음에 금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금성이 여기입니다. 요 지역, 그 다음에 요 지역,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서경이라는 것인데 서경은 어디지? 서경은 어딜까요? 서경이 어딜까요? 서경이 여기네요. 여기. 아, 국성 옆이네. 금성이 여기, 그 다음에 서경이 여기, 그 다음 기산이 여기. 요렇게 세 군데로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군데로 이제 군대를 보내네요. 자, 서경으로 왔다고 합니다. 진태는 적의 세력으로는 세 갈래 길로 나눌 수 없으며 뭐 군대도 많아야 나누지. 아울러 병사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양주의 경계를 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왕경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적의 정확한 소식을 들어 살펴본 결과 그들의 동향을 알았습니다. 동서의 세력이 합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군해야 합니다. 당시 강요 등은 수만 명을 인솔해 포한의 당도의 적도현으로 향했다. 적도는 여기입니다. 네. 적도 여기입니다. 포한은 어디일까요? 포한은 안 나와있네요. 어딘가겠죠, 그죠? 어딘가에서 이제 그 적도로 갔다 그런 말이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사람 문제였겠지. 진태는 왕경에게 군사를 나아가게 해서 적도에 주둔을 시키고 진태의 군사의 도착을 기다려 계획에 따라 그들을 공략하도록 명령했다. 진태는 진창으로 진군했다. 진창이 어딜까? 진창은 또 어딜까? 진창이 어딜까요? 이 어딘데? 찾아볼까? 진창. 진창이 여기라고? 진태는 여기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경은 멀리 주둔해 있네? 왕경은 적도에 주둔해 있고 그죠? 강유는 적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진태는 이제
왕경을 구하러 갔다는 왕경을 이제 구하러 가려고 했겠지. 자, 마침 왕경이 인솔하는 군대가 고관에서 고관이라는 건 아마 옛날 관문 그런 말일 텐데, 아, 여기네요. 지명이네. 적도 위쪽에는 여기 지명인가 보네요. 자, 적과 싸우고 있었는데 전세가 불려 있으므로 곧 백수를 건넜다. 진태는 왕경이 적도를 굳게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병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군영의 군사를 파견해 앞으로 가게 하고 자신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 뒤를 이었다. 자, 진태는 여기 어디입니까? 진창에서 그 적도 쪽으로 이제 구원하러 갑니다. 자, 왕경은 이미 강요와 싸워 크게 패하고 만여 명만이 돌아와 적도성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달아난 뒤였다. 왕경은 적도에 고립됐고요. 강요는 승기를 타고 적도에는 포기했다. 이게 이 당시가 엄청 강요가 크게 이겼을 때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적도 빼고는 다 넘어갔을걸요? 족나라한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태는 상규의 주둔에 병사를 나누어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고 밤을 낮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상규는 어딜까? 상규도 이 근처 어딘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찾아보자. 상규현. 상규는 어휴씨 뭐 대도시네. 여기가 진창입니다. 여기 진창이고 여기가 상규고, 그죠? 여기 상규고, 그리고 여기가 적도입니다. 진창에 상규가 졌네. 자, 밤낮으로 건너 앞으로 나아갔다. 등의 호분 왕비 또한 도착했으므로 등의 왕비 등과 3군으로 나누어 동서로 나아갔다. 자, 등의 등은 주장했다. 왕경의 정예병사는 서쪽에서 패해서 참사를 당했고 적들의 사기는 더욱 왕성합니다. 승기를 탄 병사는 감당할 수 없고 장군은 오합지졸로 방금 전쟁에서 진 군사들의 뒤를 잇고 있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농우는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우는 농의 오른쪽 지방인데 아마 이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자, 옛사람은 독사가 손을 물면 장사는 손을 자른다라고 했고, 손자병법에는 군대가 공격하지 않는 적이 있고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대체로 작은 손실로 큰 것을 보존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지금 농우의 재난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심하고 적도 땅은 단지 지키지 않은 땅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강유의 군대는 피해야 할 날카로운 병기입니다. 요충지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며 적이 쇠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진군에 구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들어가세요. 진태가 말했다. 강유는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깊숙이 들어가 우리 군대와 평원에서 선봉을 다투어 한바탕 싸움에서 승리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경은 성벽을 높게 하고 보루를 깊게 해서 그들의 예리한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지금 적과 교수는 시작했는데 적이 계책을 얻어 왕경을 격파하려고 적도에는 포기했습니다. 만일 강유가 승기를 타고 동쪽으로 진군한다면 많은 식량이 쌓여있는 역양을 점거하고 병사들을 풀어 항복한 자들을 거두고 강족과 호족을 불러 맞아들이고 동쪽에서 우리와 농우를 다투며 내 군의 경문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유가 승기를 탄 병사들이 인솔해 높은 성 아래에 주저앉다면 우리는 사기가 높아져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적과 싸울 것입니다. 때문에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다르게 되고 주객이 전도될 것입니다. 병서에서 말하기를 사다리나 수레를 제조하는 데는 석 달의 시간이 필요하고 토사는 석 달 이후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가볍게 무장한 병사로는 깊숙이 들어간 강유가 창졸지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도성을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거지를 멀리 떠난 강유의 군대는 식량을 계속 공급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신속하게 나아가 적을 격파시킬 때라는 말입니다. 이른바 빠른 번개 소리는 귀에 비치지 못한다는 것이니 이는 자연스러운 형세인 것입니다. 저수가 적도의 남쪽에 둘러있고 강유의 군대는 조수의 북쪽에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 유리한 지형을 점거하고 적의 덜미를 움켜쥔다면 싸우지 않고도 반드시 적을 도주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적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적을 오랫동안 포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좀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강요가 그 금성과 그 다음에 농서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서경지방. 그러니까 아무튼 요 그 농우지방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진태는 이제 거기 대응해서 진창에서 출발해서 상규로 가서 이제 적도를 구하려고 했는데 등에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쪽 지방이 지금 다 넘어갔고 이쪽 지방이 그 강요한테 전부 다 넘어갔고 왕경도 지금 싸우다가 져가지고 성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이걸 포기해야 된다. 농어지방을 포기하고 나중을 도모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태는 그 추종한가 이상한 진태는 지금 만약에 강요를 못 이기면은 다 좆되는 거다. 농어지방을 다 빼앗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중으로 밀려가지고 총나라하고 이제 훨씬 불리하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뭐예요? 또 뭐가 있냐? 강요는 강요가 지금 농우를 다 빼앗긴 했지만은 강요가 이제 그 뭐예요? 본진에서 멀리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강요의 본진은 이제 답중 지방인데 답중에서 훨씬 멀리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쟤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저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농구도 잘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진태의 말이 맞죠. 역사적으로도 맞고. 자, 그래서 군사를 나아가게 해서 고성령을 넘고 몰래 행군하여 밤에 적도의 동남쪽에 있는 높은 산 위에 이르러 많은 봉화를 밝혀 들고 북과 호각을 올리게 했다. 전담에 왜 앉아? 자, 드디어 적도까지 왔습니다. 고성령 역이네요. 요렇게 길도 아닌 땅을 넘어서 이렇게 왔답니다. 자, 적도성 안에 있던 장수와 병사들은 구원병이 도착한 것을 보고 모두 떨쳐 일어났다. 강유는 군사들을 모아 출발해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려 생각했는데 구원병이 벌써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이전부터 미리 준비한 계책이 있었던 것이라 여기고 위아래가 모두 두려워했다. 강유는 위나라 군대가 농서를 출발할 때 산길은 매우 험난함으로 적이 반드시 복병을 두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진태가 거짓으로 남쪽 길로 진군한 척했는데 과연 강유는 사흘 동안 복병을 배치했다. 진태의 군대가 몰래 행군해 갑자기 적도 남쪽에 나타나자 강유가 산을 따라 진태의 군사를 습격했다. 진태는 그와 교전에 퇴각시켰다. 자, 그래서 강유를 물리쳤습니다. 적도에서. 양주 군사는 양주 군사는 금성을 지나 남쪽에서 옥간판에 도착했다. 금성은 어디냐면은 금성은 여기. 옥간판은 뭔지 모르겠네. 어딘가 있겠죠. 안했지. 나 정 떨어졌어요. 그 DLC 내는 꼬라지 보고 한동안 토탈을 안할 거야. 자, 옥간판에 도착했다. 진태와 안경은 비밀리에 날짜를 정하고 함께 강요의 퇴로를 막으려 했다. 강요 등은 이 계책을 듣고 즉시 도주했다. 적도성 안의 장수와 병사들은 비로소 성을 나오게 되었다. 자, 적도의 포위가 풀렸습니다. 옥간판은 여기 지명이 나와있나? 옥간판 없네요. 왕경은 감탄하며 말했다. 식량은 열흘분도 안 되었습니다. 만일 때맞춰 구원병이 오지 않았다면 성을 들어 괴멸해 웅주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진태는 장수와 병사를 위로하고 그들을 앞뒤로 나누어 돌려보내고 따로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성과 부루를 수리하도록 하고 군대를 돌려 상규에 주둔하도록 했다. 이전에 자, 아무튼 요 군 전투가 끝나고 자기는 다시 또 상규로 돌아가서 상규가 어디였죠? 여기 진창이었나? 이게 진창이죠? 상규가 아까 이 근처 아니었나? 요 어디 싶은데 아무튼 상규에 주둔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울러 성과 부루를 수리하도록 하고 군대를 돌려 성에 주둔했다. 자, 이전에 진태는 왕경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군의 장수와 병사가 청서부터 모두 한마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성을 지키게 하면
강유가 단번에 공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표를 올려 군사를 나아가게 해서 밤낮으로 급히 적도로 달려가야 한다고 했다. 종신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의견을 말하기를 왕경은 도주해버린 후라 성을 굳게 지킬 수 없으므로 그러지 않았죠. 자, 만일 강유가 양주로 가는 길을 끊어 사군의 백성과 만족을 겸병해 관농의 유충지를 점거한다면 감히 왕경의 군사를 빼앗아 농우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응당 대군이 사방에서 보이는 것을 기다린 후에야 강유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군 사마소가 말했다. 사막놈들한테 뭐 기대하지마. 자, 대장군 사마소가 말했다. 옛날 제갈량은 항상 이런 뜻을 품고 있었지만 끝까지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업과 계책은 강유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도성은 제갈량도 못했는데 강유가 하겠냐, 뭐 그런 말이죠. 적도성은 창졸지간에 공략할 수 없는데 식량이 적은 것이 긴급한 일입니다. 정서 장군이 신속히 구원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진태는 언제나 전쟁에 관한 일이 있으면 허황된 소리들이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위로 보고하는 일을 간략하게 하기를 한편으로 희망했다. 때문에 그는 역참에 보내는 분선은 600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마소가 순이기게 말했다. 진태는 침착하고 용감하며 판단력이 있으므로 하나의 중임을 맡아서 함락당한 성을 구할 수 있기에 병사들의 중언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정에 드물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독대장은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후에 진태는 승진해 상서 우복야가 되었고 관리선발을 관장하며 시중 광록대부를 더했다. 오나라 대장 순준이 회수와 사수에서 나왔다. 자, 이 배는 동쪽입니다. 회수와 사수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요 지역을 공격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회수고, 사수가 아마 사수가 어느 강이더라? 사수가 이 강인가? 아무튼 그래요. 어느 강입니다. 이 근처 어느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저것도. 자, 회수와 사수에서 나왔다. 진태를 진남장군과 가절도독 회복 제군사로 삼고 서주의 감군 이하에게 진태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손준이 병사를 물리자 진태 또한 군사를 돌아가게 했으며 좌복야로 임명되었다. 제갈탄이 수춘에서 모반하자 사마소는 육군의 인솔에 구두에 주둔시켰으며 진태는 행대를 통솔했다. 자, 제갈탄이 수춘이 회남지방인데 요 어딜 텐데 여기일까요? 어딜까요? 구강이고 수춘 옛날 초나라 수도죠. 사마소 사마사? 몰라? 난 사마시 싫어해요. 아마 그 호노리수 같은 새끼가 아니었을까? 수춘이 여기네요. 구강 옆이네. 자, 수춘에서 이제 그 어딥니까?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마사와 사마소는 모두 진태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패국의 무해 역시 진태와 좋은 관계였다. 사마소가 무해에게 질문했다. 진태는 그의 부친 사공 진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무해가 말했다. 견해는 통달하고 행위는 아정하며 지식은 넓어 국가의 위험과 교화를 자신의 임무로 삼는 점에서는 현백이 부친만 못합니다. 하지만 통솔력을 갖고 간략하게 하며 공을 세워 일을 완성한 면에서는 부친을 뛰어넘습니다. 제갈탄 이야기는 짧게 나왔는데 제갈탄을 이제 반란을 진압할 때도 진태가 잠깐 왔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초나라 수도는 원래는 이제 강릉이었는데 삼국시대 강릉 여기 남군 여기가 이제 옛날에 초나라 수도 땅이었거든요. 영이라 그래서. 근데 오나라한테 한번 작살나고 북쪽에 이제 약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약에서 다시 또 영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진나라 여기 있던 서쪽 진나라한테 깨지고 여기 땅을 빼앗기고 본진 털리고 수춘 지방으로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 직전인 수도가 수춘이었어. 자, 진태는 앞뒤의 공적으로 시급 2600호를 더했고 아들 한 명은 정후를 하사받았으며 두 명은 관내후를 하사받았다. 자, 260년입니다. 경원 원년 세상을 떠났으며 관직을 사공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목후라고 했다. 아들 진순이 뒤를 이었다. 진순이 죽었으나 후사가 없어 동생 진온이 영제를 계승했다. 함의연간에 5등급 자규제가 세워지자 진태는 이전에 조대에 공운이 탁월했으므로 진온을 신자로 바꾸어 봉했다.
뭐 시는 나라 이름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진군에 관한 열진이라고 들었는데 진태도 같이 있네. 때아니게 군사 이야기를 했다. 자, 그 다음은 진교입니다. 진교. 잠깐만, 이것도 많이 기나요? 진교는 좀 짧네. 자, 진교는 자가 계필이고 광릉군 동양현 사람이다. 광릉이 어디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동양현은 어디를 모르겠다.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자, 난리를 피해 강동과 동성으로 왔을 때 손책과 원술의 초빙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광릉으로 돌아왔다. 오나라로 잠깐 갔던 적도 있나 봅니다. 자, 태수 진등은 진교에게 공조를 맡도록 요청하고 허창으로 가도록 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허창의 인물 품평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그대는 관찰하고 돌아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진교는 돌아와 말했다. 저 나라는 큰 나라였어. 땅이 저렇게 넓은데 국력은 땅이죠. 옛날에는 국력이 땅이지. 자, 진교는 돌아와 말했다. 저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는데 모두 당신이 오만하면서 자긍심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진등이 말했다. 나는 내실이 청정하고 화목하며 덕행이 겸비된 점에서 진기 형제를 존중하고 연못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며 예법이 있는 점에서 화음을 존경하며 몸을 깨끗이 닦고 악을 미워하며 식견이 있고 일가 있는 점에서 조성을 존경하며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좋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탁월한 점에서 공용을 존경하고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고 왕패의 재력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유비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바가 이와 같거늘 무슨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보잘것없으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진등의 평상시 생각은 이와 같았고 진교를 깊이 존경하고 친구처럼 대했다. 아니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로밖에 안합니다. 원래 야만인들이 잘 싸우잖아. 광릉이 손견에게 공격받아 광기에서 포위되자 진등은 진교에게 명해서 조주에게 구원을 청하도록 했다. 자, 광릉 그 어딥니까? 진등이 손견한테 공격당했답니다. 손권이잖아. 손권한테 공격당했답니다. 자, 진교는 조주에게 말했다. 저희 광릉은 비록 협소하지만 지세는 유리합니다. 만일 당신의 구원을 받아 외번이 된다면 오나라는 음모를 꺾을 것이고 서주는 영원히 안정될 것이며 당신의 무형에 관한 명성은 먼 곳까지 떨칠 것이고 인자하고 자유로운 마음은 사방으로 전해져 아직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바람가는 대로 따르고 그림자처럼 기대려 할 것입니다. 덕을 숭고하게 하고 위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왕업입니다.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있으면 좋은데 상대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송은 위클리 재테크라고 경제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는데, 근데 역사 쪽은 뭔가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콘텐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역사책을 그대로 읽는 건데,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보고 해설해주는 그런 방송인데,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할 만한 그게 있을까?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잡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사람들이 거주하기 좀 그랬어도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서울에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부산하고 대구도 사람 많이 살아요. 자, 조조는 진교를 높이 평가해서 표창에 머물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진교는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나라가 이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본래 당신에게 긴급함을 말하며 원조를 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설령 신서 같은 공적은 세우지 못할지라도 감히 홍연의 뜻을 읽겠습니까? 신서나 홍연은 뭔지 모르겠다. 자, 조조는 먹을 거 많지. 왜 없어? 벽을 일서 괜히 살아남겠어? 조조는 그래서 구원병을 파견했다. 오나라 군대가 물러났는데도 진등은 여러 곳에 매복을 두고 병사들을 인솔하고 추격해 오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자, 진등 하나도 못 꺾은 손권. 조조는 진교를 초빙해 사공연 속으로 삼았으며 상현의 영,
정남 장사, 팽성과 앙릉의 태수, 위군 사부 도위로 임명했다. 곡주의 한 백성은 부친이 병들자 소를 희생하고 바치고 기도했는데 현에서는 당시 박가는 소를 부활하는 법령에 따라 기시에 절해했지만 진교는 말했다. 기시라는 것은 저작거리에 내버리는 형벌이랍니다. 이 사람은 효자입니다. 그리고는 표를 올려 그를 사면해주기를 청했다. 진교는 승진해 위군 태수가 되었다. 김병만. 위군 태수는 위나라가 역입니다. 위군, 업을 보고 위군이라 그러지 않나? 네, 요 지역을 우리가 위군이라 그럽니다. 자, 아무튼 당시 위군에는 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이 1000명이나 되었는데 몇 년간 미결 상태로 있었다. 진교는 주나라 때는 삼전 제도가 있고 한나라 때는 삼장법을 약속했고 지금은 형벌의 경중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장기간의 미결 처리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홀시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전은 뭔지 모르겠고 삼장법이라는 거는 약법 3장 얘기하는 거겠지 아마. 자, 그는 직접 모든 죄상을 조사하고 일시에 판결을 내렸다. 대군이 동쪽으로 정벌을 왔을 때 진교는 수도로 들어가 승상장사가 되었다. 군대가 돌아온 후에는 위군 태수로 임명되었으며 소조의 속관으로 임명되었다. 뭐 동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송권하고 싸운 걸 얘기하는 거겠죠.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깨졌겠지. 진 거는 기록 안 하잖아 애들. 자, 조조를 따라 한중으로 정벌 나갔다가 돌아와서 상서에 임명되었다. 행렬이 나아가 한중은 여기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한중입니다. 자, 행렬이 나아가 업성에 도착하기 전에는 조조는 조조는 낙양에서 붕어했다. 위수요? 무슨 위수요? 마초하고 싸운 위수요? 요게 보면은 잠깐만요. 요게 황하거든요. 요게 황하예요. 요게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황한데 요 지역에서 포판에서 이제 이게 강이 갈라져요. 요 위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위술걸? 이게 위술걸요. 이게 왼쪽으로 갈라지는 요게 위술걸? 반대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구나. 뭐 요게 이제 황하의 본류고 요게 주류고 요게 지류걸요. 아무튼 이제 황하의 지류입니다. 위수는. 황하는 지금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이야기가 황하는 요렇게 삥 돌아가요. 그러니까 중원땅에다가 중원하고 이제 하북 땅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게 황하고, 근데 황하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포판을 지나가면은 안읍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어딥니까 북쪽으로 쭉 꺾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흉노 땅이란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땅이 사실은 여기가 중국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사실 이제 중국과 관련 없는 지역이고 요까지가 중국과 관련 있는 황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 있는 땅은 이제 위수라는 강으로 또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지. 우리가 하는 황하는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물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가지고 황하가 되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황하 동쪽이라 그래서 여기를 하동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 지역을 이제 하서지방이라 그래요. 하서지방 요 지역을 하서지방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강이 좀 되게 커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지명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하서인가? 이게 하서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노? 한중 이야기했고 그죠? 여기까지 했네. 자, 상서 임명되었다. 행렬이 나아가 업성에 도착하기 전에 조조는 낙양 붕어했다. 신하들은 상례에 따라 태자의 즉위는 천자의 칙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진교가 말했다. 대왕께서 밖에서 붕어했으며 천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태자는 응당 승풍을 끊고 즉위에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기대를 이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총애한 아들 조창이 옆에 있는데 서로 간의 왕위를 쟁탈하려고 혼란을 일으킨다면 국가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백관을 불러 왕위에 오르는데 표류한 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하루 만에 모든 일을 처리했다. 다음날 왕후의 명령으로 태자에게 책을 주어 즉위시키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조비가 말했다. 진계필은 진교죠. 큰일에 임하여 두뇌가 맑고 지략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확실히 한 시대의 준걸입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른 후 진교는 전임에 2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6부 할 때 2부요. 2부 그다음 뭐 조부 그다음 형부 이런 거 있잖아. 아 조부가 아니구나. 자, 고릉정오에 봉해졌으며 상설령으로 승진했다. 조예가 즉위한 후 승진해 자귀가 동향후가 되었고 시급은 600호였다. 위수가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위수가 북방민족은 뭐 그렇다 치고 북방민족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오는 놈들이니까 위수하고는 사실 관관이 없고요. 별로 상관은 없고 위수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요충지냐면은 위수하고 그 다음에 요 황하 본류가 합쳐진 요 땅이 요 땅에 있는 요게 동관입니다. 그리고 동관 주변의 지형을 보면 전부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나가면 홍농이 나오고 홍농에서 동쪽으로 또 가면은 낙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중원이고 그리고 여기 관중 지방인데 관중하고 중원을 잇는 사이에 관문이 동관이에요. 그러니까 동관이 뚫리면은 그러니까 그 조조가 어떻게든 이제 마초가 기세를 올리는데도 동관에서 틀어막으려고 했던 거는 동관이 뚫리면은 곧장 얘들이 중원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주 일이 골치 아파지거든요. 최대한 여기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관중에서 중원에 있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위수를 등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예가 즉위한 후 승진해 자귀가 동향후가 되었고 시급은 600호였다. 일찍이 조예가 불시에 상소문으로 오자 진교는 무릎을 꿇고 조예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조예가 대답했다. 문서를 살펴보려는 것뿐입니다. 진교는 말했다. 이것은 신의 직책이지 폐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일 신이 그 직책을 다할 수 없다고 하시면 차라리 파면되길 정합니다. 폐하께서는 응당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일이 간섭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 조예는 부끄러워하며 수레를 돌려 돌아갔다. 그의 정직함은 이와 같았다. 시중 광록대부의 관직을 더했으며 서두로 승진했다. 자, 경초원년입니다.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진본이 뒤를 이었으며 관직은 군수와 구경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에 국가의 법제를 파악해 큰 줄기를 들어 부하들로 하여금 재능을 전부 발휘하도록 했다. 진보는 통솔하는 재간이 있었으며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법률을 읽진 않았지만 정위의 관직을 얻어 사마귀 등보다 우수했으며 물리에 정통했다. 진복 장군으로 승진했고 가절도독 하복 제군사가 되었다. 진본이 죽자 아들 진찬이 뒤를 이었다. 함희연관의 동생 진건은 거기 장군이 되었다. 당초에 진교가 군의 공조가 되었을 때 사자로서 태산을 통과하게 되었다. 태산 태수엔 동군 사람 설제는 그의 재능을 기이하게 여기고 진교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태산은 여기죠. 여기가 태산임. 농담으로 진교에게 말했다. 당신은 군리로서 이천석 군수와 교제를 맺었으니 이웃 나라의 군수가 고개를 숙여 신하를 따라 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제는 후에 위군 태수와 상서령이 되었는데 모두 진교의 관직을 이은 것이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조라는 거는 하급 관리거든요. 근데 이제 설제가 이제 태산의 태수였으니까 사실은 훨씬 이제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 친구로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너는 나보다 훨씬 한참 낮은데 어디 가서 자랑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진교가 끝입니다. 오늘 좀 유독 뭔가 목이 안 좋은 것 같아. 한 20쪽쯤 남았는데 잠깐만요.
아우 죽겠다. 한종은 구릉이 아니죠, 분지지. 자, 읽어봅시다. 자, 이번엔 서선입니다. 서선.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서선은 자가 복연이고 광릉군 해서연 사람이다. 광릉은 여기네. 광릉 사람이 맞네요. 자, 난리를 피해 강동으로 갔는데 강동으로 왔답니다. 손책의 명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광릉으로 돌아왔다. 서선은 진교와 함께 요직을 맡았으며 두 사람은 명성이 나란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달랐다. 그러나 모두 태수 진등에게 중시되었고 진등과 함께 조조에게 마음을 의지했다. 해서와 회포 두 현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위 위미와 혈령 양습은 밤에 서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서선은 몰래 그들을 호송하여 죽음을 면하게 주었다. 조조가 독군 호지를 파견해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토벌하도록 했지만 병력이 적다며 진군하지 않았다. 서선은 몰래 호지를 만나 문책하고 형세를 설명했다. 호질은 곧 진군의 적을 부칠렀다. 조조는 그를 불러 사공의 속관으로 삼고 동민과 발간의 영의 벼슬을 내렸다. 자, 제군 태수로 옮겼고 중앙으로 들어가 문하독이 되었으며 조조를 따라 수춘으로 갔다. 마침 마초가 난리를 일으켰고 대구는 서쪽 정발에 나섰다. 자, 마초의 난입니다. 조조는 관속을 보고 말했다. 지금 나라는 원정을 가야 하는데 이곳이 평정되지 못하였으니 후에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당 첨령하고 공정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 이곳을 집무하고 통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선을 좌후군으로 삼아 남아서 군사들을 통솔하도록 했다. 서선은 마초를 치는데 종문하진 않았고 계속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대군이 돌아오자 서선은 승상동조연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나아가 위군 태수가 되었다. 위군은 여기, 이 지방을 이제 위군이라고 하죠. 조조가 낙양에서 붕어하자 신하들은 궁전 안으로 들어와 상을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성의 군수를 교체하고 조씨와 동양인 초와 패땅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선이 엄한 목소리를 말했다. 지금 국가는 통일되었고 사람들은 각기 충성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초와 패땅 사람들을 기용해야 합니까? 하우씨하고 조씨가 이제 요 지역 사람들이거든. 초하고 패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패가 여기고요, 여기가 초거든요. 요 지역이 이제 조조의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용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아참한 겁니다. 이명박이가 어디 사람이죠? 이명박이가 포항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 포항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자 이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각성을 지키는 장수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비는 서선의 말을 듣고 말했다. 이른바 사직지신이입니다. 직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가? 사직을 지키는 신하다, 그런 말이죠. 자,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서선은 잠깐만 왜 시선을 넣어 있지? 서선입니다. 서선은 어사중송이 되었으며 관내후에 자계를 받았고 성문교의로 바꾸어 임명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사례교의로 승진했고 산기상시로 전임되었다. 자, 조비를 따라 광릉에 갔는데 전군이 배를 탔을 때 폭풍이 불어와 파도가 쳤다. 조비의 배가 한 바퀴 돌더니 기울어지자 서선은 뒤에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 제일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다. 조비는 그의 용감을 칭찬하고 상서로 옮겼다. 조회가 즉위했다. 진양정으로 봉해졌으며 시급은 200호였다. 중령군 환범은 서선을 천거하며 말했다. 혹시 질문 있거나 그러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답해 드릴게요. 자, 환범이 말했답니다. 자, 신이 됐건대 제왕이 인물을 등용할 경우에는 시대를 헤아리는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고 천하를 쟁탈하는 시대에는 책략을 우선으로 하며 천하가 평정된 이후에는
충의를 제1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진나라 문공은 구범의 계책을 사용했지만 옹계의 정의로운 말을 칭찬했고 고조는 진평의 지혜를 사용했지만 어린 군주를 주발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상서서선을 살펴보았는데 사람됨이 충의롭고 도노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유달리 청결하고 단아하며 세속에 구애되지 않고 확고해 움직이기 어려우며 국가에 대한 절의가 있고 주와 군의 장관을 역임하면서 그 직무를 모두 빛냈습니다. 지금 복야의 직책이 결혼이니 서선에게 이를 관장하도록 하십시오. 책임이 무거우니 서선보다 적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 조회는 그래서 서선을 좌부교로 임명했고 후에 시중 광록대부의 관직을 더하였다. 조회가 허창으로 갔을 때 서선은 수도의 일을 총괄했다. 수도가 낙양이죠. 조회가 돌아오자 상서의 담당 관리가 그동안 서선이 작성한 다른 문서들을 모아놓았다. 조회가 조서를 내렸다. 서복야가 보내는 것이 내가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고는 결국 보지 않았다. 서선을 믿는다는 거죠. 상방령이 기물을 함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질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서선은 상수를 올려 형벌이 너무 엄하다고 진술하고 공전을 세우는 일로 백성들의 힘을 소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다. 조회는 직접 모두 조서를 작성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서선은 말했다. 70살에는 응당 관직을 떠나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68살이 되었으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이유로 관직을 떠날 것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조회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오래 살았네요. 청룡 4년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포의를 입히고 소건을 씌우고 당시 입고 있던 사복으로 염을 하도록 유언했다. 조회가 조서를 내렸다. 서선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겉과 속이 곧고 바르고 세 조대에 걸쳐 관리 생활을 했고 공명하고 엄정하며 어린 왕을 부탁하고 맡길 만한 절개가 이치조가 있었으니 국가의 기둥과 주춧돌 같은 신하라고 할 수 있다. 짐은 항상 그로 하여금 상공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관직이 오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를 거기장군으로 추정하고 공작의 예로 장례를 지내도록 하라. 시호를 정후라고 했으며 아들 서흠이 자기를 이었다. 이것이 서탕발님이고, 아니 68살까지 살게 했고 그 이후에 죽었는데 한 70 넘어 죽은 것 같죠? 지금 보면 그죠? 70이 넘어 죽었는데 사도 같은 이제 삼공의 자기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에 70이면은 한 2번 죽고 난 다음 나이, 2번 죽고 난 다음의 나이인데 사람들이 단명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임명 안 해놓고 지금 이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씨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위진이라는 사람인데, 위진입니다. 나는 처음 들어본 사람임. 자, 위진의 자는 공진이며 진륙은 양읍현 사람이다. 진류의 양읍은 여기입니다. 뭐 이건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네요, 양읍. 그러니까요. 아니 시켜주지 않을 거면 그냥 시켜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사도에 임명할 그게 있었는데 죽어서 아쉽다 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진짜 못된 게 뭐냐면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아니면 주는 척 했다 뺏는 거. 자, 아무튼 박근혜는 줬잖아요. 박근혜는 돈을 줬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이명박은 주는 척 하다가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쪽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성을 못 대겠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위진의 자는 공전이며 진륙은 양읍현 사람이다. 부친 위자는 굳은 절개와 지조를 갖고서 삼공의 초빙이 응하지 않았다. 조조가 처음 진륙원에 이르렀을 때 위자가 말했다. 천하를 평정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입니다. 조조 또한 위자를 기이하게 보았으며 누차에 걸쳐 방문해 대사를 논의했다. 그는 조조를 따라 동탁을 초벌하러 갔다가 형량에서 전사했다. 삼국지 가장 첫 부분입니다. 자, 진류 땅에서 조조를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위자랍니다. 형량에서 죽었다고 하고, 조조는 진류 경내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제사 지냈다.
하우돈이 진류대수가 되었을 때 위진을 계리로 청구하고 그 부인으로 하여금 연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위진이 말했다. 말세의 풍속이니 바른 예절이 아닙니다. 말세의 풍속. 와이프를 연회에 불러내는 게 말세의 풍속이랍니다. 자, 호돈은 개빡쳐서 위진을 체포했지만 오래지 않아 사면했다. 후에 한나라의 황문신랑이 되었다. 동군의 주월이 모반을 하자 위진을 불렀다. 동군은요, 요 지역의 동군입니다. 요 지역. 옛날에 진나라가 그 작은 위나라를, 옛날 위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 전국시대 위나라 말고 춘추시대 위나라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고 설치한 게 동군이죠. 자, 불렀다. 모반하자 위진을 불렀다. 조조가 영을 내려 말했다. 나와 그대 부친은 함께 대사를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존경하며 묻는 것입니다. 처음 주월의 말을 들었을 때 본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춘옥의 편지를 보고서야 당신의 충성심과 정직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주월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마 위진을 끌어들인 모양이죠. 그 경문에 이름을 적거나 그랬던 모양이죠. 자, 마침 이때 위진은 한나라 헌제의 조수를 받았는데 위나라에서 귀인을 초빙해와야 했다. 조조는 이 기회에 표를 올려 위진을 남겨 승상군사에 참여시켰다. 위진 부친의 옛 공훈을 추도하여 관내우의 자계를 내리고 호조연으로 전임시켰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산기상시로 임명되었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안국정후로 봉했다. 당시 신하들은 모두 위나라의 덕을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 왕조를 폄하했다. 위진만 유독 한나라 헌제가 제위를 선양해준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나라의 미덕을 칭송했다. 조비는 위진을 몇 차례 보고 말했다. 천하의 보배이니 마땅히 산양공과 함께 돼야겠구나. 산양공이 이제 한나라 헌제죠. 상서로 승진했으며 시중 2부 상서로 전임되었다. 조비가 광릉으로 행차했을 때 중령군을 대행에 따라갔다. 정동대장군 조효는 항복한 적의 자백을 받아 표를 올렸다. 손권은 벌써 유수구에 있습니다. 위진이 말했다. 유수구는요, 여기입니다. 유수구가 아마 여기가 유수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말릉이고요. 여기 건업이죠, 그죠? 여기 건업, 유수구, 합비. 자, 위진이 말했다. 손권은 장강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감히 우리에게 저항하며 충돌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 확실합니다. 항복한 사람에게 물으니 과연 수비대장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조회가 즉위하자 위진은 강향후로 승진해 봉해졌고 후에 우보기하로 전임되었으며 관리 선발을 관장하고 시중의 관직을 더했다. 조효가 주방한 때 개 깨진 적이 한 번 있을 텐데 아마 그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위의 얘기는. 자, 관리 선발을 관장하고 시중의 관직을 더했다. 중후군 장제는 위진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한나라 고조는 도망친 죄인 한신을 상장으로 삼았고 주나라 무왕은 어부였던 여성을 발탁해 태사로 삼았습니다. 평민이나 노비도 왕공으로 등용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과거의 제도를 지켜 시험을 본 후에야 기용하겠습니까? 위진은 답하여 말했다. 옛 사람들은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도량에 의거해 관직을 선발했으며 반드시 업적을 살핀 후에 관직을 높이고 낮추는 것을 정했습니다. 현재 당시는 성왕, 강왕 시대를 무왕 시대와 같이 여기고 문제와 경제 시대를 한나라 고조의 시대에 비유해서 떳떳하지 않은 천거를 주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관리를 발탁하는 설리를 열면서 천하 사람들이 다투어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시험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자, 천거하고 막 그러라고 이제 장제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위진은 이제 시험 보는 게 제일 공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임. 자, 제갈량이 천수로 침입하자 위진이 상주했다. 천수로 침입했다는 거는 어디에요? 여기가 천수거든요. 여기 천수인데 여기 기산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기산. 왜 삼국지 연의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병했다. 그렇게 지겹게 나오잖아, 그죠? 기습 부대를 산관으로 보내 적의 식량 보급로를 끊으십시오.
자, 위진은 정촉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가절 도독 제군사가 되었다. 위진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이미 퇴역한 뒤였다. 위진은 수도로 돌아와 복직했으며 광록대부에 관직을 더했다. 당시 조회가 궁전 건축에 열중했으므로 위진은 몇 차례 걸쳐 가난했다. 전중감이 독단으로 난대 영사를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그 관직 이름입니다. 위진은 이 일을 조사할 것을 상조했다. 조소가 내려왔다. 궁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짐의 마음에 남아있다. 그대는 어떻게 이를 조사한단 말인가? 위진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고대 관리의 월권에 대한 잠깐만요.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 고대 관리의 월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관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익한 점이 적고 병폐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이 교사를 관찰해보니 유형이 대부분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 직권을 넘어 정치가 쇠미해질까 두렵습니다. 제갈량이 또다시 야국으로 출격해오자 정남장군이 표를 올려 말했다. 주연의 군대는 이미 형성을 지났습니다. 요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제갈량은 이제 야국으로 왔다라는 거는 야국이 어딜까요? 여기네요. 오장원으로 입에 놓은 거네. 이렇게 제갈량이 왔을 때 주연의 군대가 이미 형성을 지났다는 거는 형성은 어딘지 모르겠고 주연은 오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과 같이 이제 오나라도 군사행동 같이 했다 뭐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네요 형성이. 자, 위진은 말했다. 주연은 오나라의 용맹한 장수이므로 반드시 손권을 따라 싸울 것입니다. 위세를 보여 정남 장군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손권은 과연 주연을 불러 거소로 들어가 신군의 합비를 공격했다. 자, 합비를 공격했답니다. 조회가 직접 동쪽으로 가서 정발을 하자 위진이 말했다. 손권은 겉으로는 제갈량이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비성은 견고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정벌해 육군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가 심양으로 왔을 때 손권은 이미 물러난 뒤였다. 과연 그렇게 됐네요. 아마 이게 제갈량이 야국으로 왔다는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제갈량이 죽을 때 그 원정인가 보죠. 마지막 북벌인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모르겠네. 연도가 안 나와 있어. 유주자사 관국엄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폐하께서 제위에 오른 이래로 유주는 여기입니다. 유주는 여기. 오른 이래로 기록할 만한 공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물 좀 먹자. 목 되게 아프네. 자, 폐하께서 제위에 오른 이래로 기록할 만한 공적이 없었습니다. 우와 촉은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있어 즉시 평정할 수 없으니 잠시 이쪽 유주에 사용하지 않는 병사로 요동을 공격하여 평정하십시오. 요동을 공격한다는 거는 그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얘기는. 아니면 공손시든가. 자, 위진이 말했다. 관국엄이 제시한 것은 전국시대 때 사용하던 자잘한 기교이지 왕노릇하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나라가 해를 이어 군대를 일으키고 변방을 침입해 소란스럽게 하며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사를 양성하는데도 즉시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백성들이 피곤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소년은 공소년이야기구나. 바닷가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정권은 3대에 걸쳐 이어졌고 밖으로는 서쪽 오랑캐와 동쪽 오랑캐를 진압하고 안으로는 병사들의 무예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국엄은 군대를 편성하고 멀리 달려 아침에 도착하고 저녁에 쉬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허황된 것입니다. 관국엄이 군사를 나가게 했는데 과연 전제가 불리했다. 위진은 사공으로 승진하고 사도로 바꿔 임명되었다. 자, 정시연간입니다. 승진해 자기가 장원 후가 되었으며 시급이 천호이고 아들 중 하나를 열으로 봉했다. 당초 조조는 오랫동안 태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임치후를 매우 총애했다. 임치후는 조식입니다. 조식.
정의 등은 조식의 진복이 되어 위진에게도 자신들과 결탁할 것을 권했는데 위진은 대의에 입각해 거절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동해왕 조림이 총리를 받았다. 조비는 위진에게 물었다. 평원후는 어떠합니까? 평원은 조식입니다. 위진은 조림의 덕행이 아름답다고 칭찬했지만 끝까지 조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조상이 정치를 보좌할 때 하우현을 통해 위진에게 조정으로 돌아와 상서령을 맡고 동생과 혼인하는 뜻을 정했지만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관직을 떠나기를 강력히 요청하니 조서를 내려 말했다. 옛날 간목은 관직에 있지 않았지만 의로움으로써 강력한 진나라를 굴복시켰고 서쪽 진나라요. 장량은 정신을 쉬게 해서도 초나라의 일을 잊지 않았다. 그대에게 바른말과 좋은 계책이 있다면 아끼지 않기를 희망한다. 위진에게 집 한 채와 특친자리와 삼공의 버금가는 은총을 주었다. 그가 죽자 태위로 추증했으며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위열이 자귀를 이었으며 함희연간의 광록군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노육입니다. 노육. 야, 이제 보니까 엄청 멀긴 머네요. 여동 땅이. 그게 연희에 보면은 그 조조가 이제 오한을 치러 간다 그러면서 아무튼 개고생했다고 나오잖아요. 노룡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백랑산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이제 험한 길이었다 나오는데, 근데 고작 이제 요 길이란 말이지. 요동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멀긴 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노육입니다. 노육. 자, 노육은 자가이고 탁군 탁현 사람이다. 탁군 탁현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북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탁군 탁현. 유비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부친 노식은 당시 매우 명성이 있었다. 노식이 그 사람인가? 그 한나라 때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모르겠네. 명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인 같은데, 한나라 말에 왜 유비하고 공손찬이 배웠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기록이 아니더라도 노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자였는데, 유명한 학자였는데 아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10살 때 노육은 고아가 되었는데 태어난 주에 난리가 일어나 두 형이 전란 속에서 죽었다. 당시는 원소와 공손찬이 교전하고 있었고 유주와 기주에 기근이 있었다. 개판이네. 공손찬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원소가 그때는 이제 기주에서 유주로 막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노육은 과부가 된 형수와 구화가 된 형의 아들을 도왔고 학식과 품행이 뛰어나 칭송을 받았다. 10살이라며. 조비가 오관장이 되었을 때 노육을 불러 문하적조에 임명했다. 최염은 노육을 천거에 기주주부로 삼았다. 갑자기 시간이 엄청 흘렀습니다. 자, 조비가 태자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당시 천하는 창업 초기로서 도망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도망친 병사에 대한 형벌은 무거웠으며 그 죄는 처자제기까지 미쳤다. 도망친 병사의 아내인 백등은 시집 온 지 며칠밖에 안 되어 남편과 만나지 못했는데도 대리는 사형 판결을 내렸다. 노육은 이를 반박하며 말했다. 무릇 여인은 남편과 직접 만나 애정이 생기고 부인이 된 후 의리가 두터워집니다. 연애 결혼이 아니었단 말이죠. 때문에 시에도 그대를 보지 못하니 나의 마음 슬프구나, 그대를 보고 나니 나의 마음 편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얘기에서도 선조를 제사 지내는 묘에 가지 않은 부인이 죽으면 그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 안장시키고 부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백여인 등은 살아서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 슬픔이 있고 죽어서는 부인이 되지 못한 통환이 있을 텐데 관리들은 이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부가 된 후에는 어떤 죄를 더할 것입니까? 그리고 얘기에서는 형벌을 시행할 경우에는 가볍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이 통례라는 말입니다. 또 상서에서 무관 사람을 죽이니 차라리 떳떳지 못한 과실을 범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벌의 과중함을 걱정한 것입니다. 백여인 등이 모두 예빙을 받아 이미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죽이는 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 심했는데
근데 그 당시 연애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친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병사 남편이 도망쳐 버려가지고 그 부인까지 연좌돼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노역이 이렇게 이제 변호해줬다는 말입니다. 자, 조조는 말했다. 노역의 주장이 좋소. 또 경전에 이용한 뜻이 나로 하여금 깊이 감탄하게 만듭니다. 자, 일로 노역은 승상법조 의령사가 되었다가 서조 의령사로 전임되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 이부랑이 임명되었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황문시랑으로 바꿔 임명되었고 지방으로 나와 제음의 상이 되었으며, 제음 땅은 이 어딘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어디겠지. 아, 여기네. 여기 남쪽입니까? 자, 제음의 상이 되었으며 양군과 초군의 태수가 되었다. 양나라는 여기고요. 초군은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다스렸다는 말이죠. 조비는 초군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초군의 대규모로 백성들을 옮겨 충실하게 하고 둔전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초군의 토지는 척박하고 백성들은 공공했다. 노역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표를 올려 백성들을 비옥한 양국으로 옮길 것을 청하자 조비는 개실망했다. 비록 노역이 표를 올린 것을 듣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원망했다. 결국 노역을 좌천시켜 수양전농교위로 삼고 이주한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노역의 마음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었으므로 직접 가서 시찰하고 좋은 밭을 선택해 살도록 했다.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했다. 안평과 광평의 태수로 승진했으며 임지에서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교화를 폈다. 자, 청룡 2년입니다. 234년. 수도로 들어와 시종이 되었다. 이전에 산기상시 유소가 조수를 받아 법률을 제정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노역이 끌어올려 고금의 법률의 의미를 논하고, 법률에는 마땅히 하나의 정확한 의미가 있어야지 두 종류의 해석이 있어 간사한 관리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맘정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폈다. 시중 고당률이 공전을 세우는 것에 몇 차례 간절하게 간언하자 조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에 노역이 진언했다. 신이 듣기에 군주가 총명하면 신하는 정직하고 옛날 성왕은 자신의 허물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 가난하는 북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하들은 살펴 권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친등이 고당용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고당용 등 모든 유생들은 뜻이 크고 강직하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3년 동안 재직하면서 논박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조서를 내렸다. 사람들의 재능에 근거해 적합한 관직을 주는 것은 지혜로운 제왕들도 어려워했던 일이고, 반드시 훌륭한 보좌가 있어야 적임자를 뽑아 부적임자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시중 노역은 천성의 말을 고거두며 마음이 공평하고 행위가 단정하므로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역을 2부 상소로 임명하라. 자, 조에는 노역에게 그의 후임으로 한 명을 선발하라고 했다. 그대와 같은 사람이면 될 것입니다. 노역이 상시 정충을 청구하자 조회가 말했다. 정충은 짐도 이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짐이 따로 듣지 못한 자로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완무와 손옹을 추천하자 조회는 이 중에서 손옹을 임명했다. 이전에 제갈탄과 등양이 명성을 떨쳤고 사총팔달의 견해가 있었으므로 조회는 그 점을 증오했다. 사총팔달이라는 거는요, 4명의 총명한 사람과 8명의 달인이랍니다. 아마 김병만도 그 중에 있겠죠. 아무튼 조회가 그 점을 싫어했답니다. 당시 중서랑을 기용했는데 조서를 내려 말했다.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노역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선발하여 등용함에 있어 명성이 있는 일을 취하지 않을 것이니 명성은 땅에 그린 떡 같아서 먹을 수가 없다. 허울이란 말이죠. 제갈탄이 이제 나 잘났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었다는 거죠. 자, 노역이 대답해 말했다. 명성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떳떳한 선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떳떳한 선비는 가르침을 존경하고 선을 흠무한 연후에 명성이 있게 되므로 그들을 증오해서는 안됩니다. 어리석은 신은 특별한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충분하지 못하여 명성에 의거해 평범한 인물을 살피는 것을 직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응당 그 후의 일을 조사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탄핵하거나 상주함에 있어 말로 싸고
그 말의 허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할 경우에는 공적을 갖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의 공적을 평가하는 법은 폐지되었고 비난과 칭찬의 평판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남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진위가 혼란스럽게 섞이고 허실이 서로 구분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회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관리의 공적을 공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조서를 내렸다. 자, 마침 사도 자리가 비었다. 노역은 처사 관령을 추천했지만 관령 요거는 앞쪽에 무슨 병관 열전인가 거기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열전 읽으면서 엄청 지루했던 게 기억나네요. 자, 이번에도 조회는 기용할 수 없었다. 조회는 그 다음으로 기용될 자를 묻었다. 노역이 대답했다. 자, 돈독하고 품행이 지극한 사람에게는 사람은 태중대부 한기이고 맑고 정직한 사람은 사례교의 최림이며 충정이 있고 순수한 사람은 태상 상림입니다. 조회는 한기를 이용했다. 노역은 인물을 선발할 때 우선 성품과 품행을 알아본 후에 언사와 재간을 살폈다. 황문 이풍은 일찍이 노역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물었다. 노역이 대답했다. 재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재간은 큰 선을 이루고 작은 재간은 작은 선을 이룹니다. 지금 그를 일컬어 재간이 있으면서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재간은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풍 등은 그 말에 탄복했다. 자, 제왕 조방이 즉위하자 관내 후의 자귀를 받았다. 오래 살았네. 당시 조상이 권력을 장악해 자기의 당을 세우려고 노역을 포기하러 옮기고 시종 하한을 노육의 후임으로 삼았다. 오래지 않아 노역은 정의로 임명돼 지방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 다시 살해 필괴가 왜곡된 상주를 하여 노역의 관직을 박탈했다. 때문 모든 이들이 대부분 논의하면서 그 일에 의의를 제기했으므로 노역은 광록군이 되었다. 조상 등이 체포된 후 병릉의 사변 이후죠. 태부 사마이는 노역으로 하여금 사례교회를 대행하고 조상의 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이부상소로 임명되었으며 봉고도위의 관직을 더하고 고악정으로 봉했으며 보결에 전임되었고 여전히 선발과 등용을 관장하고 광록대부 관직을 더했다. 고귀향공 조모가 즉위하자 대량 향후로 승진해 봉해졌다. 아들 중 하나가 정후에 봉해졌다. 관검이 난을 일으키자 대장군 사마사가 출정했고 노역이 조정예를 총괄했으며 시중에 관직을 더했다. 사마시한테 붙었네. 이 더러운 새끼였네. 자, 정원 3년입니다. 중병에 걸려 관직에서 물러났다. 사공으로 승진해 임명되었고 표기장군 왕창, 광록대부 왕관, 사례교회 왕상을 강력히 추천했다. 조서를 내려 사자를 보내 즉시 인수를 주고 자기를 승진시켜 용성으로 봉했으며 시급이 2300호였다. 감로 2년입니다. 세상을 떠났고 시호를 성후라고 했다. 손자 노번이 자기를 이었다. 노육의 아들 노흠과 노정이 있었는데 함의연간의 노흠 상서가 되었고 노정은 태산태수가 되었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자, 평하여 말한다. 환계는 성공과 실패의 주세를 깊이 인식했으며 재능은 당대에 널리 알려졌다. 진군의 거동은 명예와 도의에 따랐고 단아하고 고두며 명망이 있었다. 진태는 널리 세상을 구하고 소박함이 지극해 관부의 일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위나라 시대는 큰일은 대각에서 통솔했고 안을 중시하고 밖을 경시했다. 때문에 팔좌 상서가 고대 육경이 일을 했다. 진교, 서선, 위진, 노육은 오랜 기간 자리에 있었다. 진교와 서선은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위진과 노육은 가난을 잘하고 사리를 분명히 판단했으니 모두 그들의 직책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광릉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이번 열전에는 그렇고 그 말고는 특별하게 공통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오랜만에 이제 그 진태를 통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와서 좀 재밌었다. 그 말고는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상량 두배조전입니다. 두조배전입니다. 화흠 아니냐? 화흡이냐? 화흡이네요. 화흡. 내가 아는 그 화음하고 다른 사람인가 보네.
자, 화흡, 그 다음에 상림, 양준, 투습, 조음, 배삼 요렇게 6사람인가요? 6사람에 대한 열전이 다음인데 요거는 다음 읽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겨운 방송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이나 잘 주무십시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